경상대학교 유찬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지 스마트 농업을 위한 5G 기반 드론 영상 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입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요. 제가 만든 랩의 이름이 생물자원정보공학연구실입니다. 그 생물자원정보공학연구실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경험과 감각의 수치함이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 취득된 데이터들이 수치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이제까지 농업을 하면서 가져왔던 이런 경험, 감각 이런 것들이 수치화가 되어야만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험과 감각을 왜 수치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농학과에서 생육에 대한 재배 실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재배 실험을 하는 과정에 보시면 작물들이 녹색의 색깔들의 진하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진하기가 다른 건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색깔에 대한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수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RGB에 있는 녹색을 제 임의대로 9개의 단계로 나눠본 것입니다. 이 9개의 단계로 나눠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이 두 가지 색깔이 9가지 색깔의 몇 번째와 몇 번째에 속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다시 한번 9가지 색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녹색의 그레이드가 9가지죠, 그죠? 이 두 가지 색은 몇 번째에 몇 번째에 속할지. 제가 항상 발표를 하면서 이걸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은 4번째랑 5번째, 8번째, 9번째 사이에 존재하는 색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컬러 차트를 가지고 색깔을 비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초가을에 날씨가 상승을 하면은 내가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수확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처방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반대로 초겨울 날씨가 낮아지면은 수확량과 품질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란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농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처방이랑 판단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치화가 되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감각을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그 수치화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다양한 센서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입니다. 보시는 센서들은 뭐 초분광 카메라를 비롯해 가지고 다중분광, 그다음에 열화상, 라이다,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틸트로드, V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된 센서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처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 경험이나 감각,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나상일 박사님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건 예를 들면은 광조건이 빠졌다든지 또는 기상이 빠졌다든지 또는 센서의 레졸루션이 빠졌다든지 이런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치화 표준화를 시켜도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든 데이터들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치화 표준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그 길프레스라는 분이 그 이쪽에 AI 모델 쪽에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포브스지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일반 그 통계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일을 놓고 보면은 이 중에 뭐냐면은 약 80%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를 걸러내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그 80%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바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수치화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뭐냐면은 식량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영상 취득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감자의 그 염의 한해가 왔을 때, 염 스트레스가 왔을 때, 수분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일반적인 봉감자랑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판별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구현을 해봤고요. 초분광이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요 밴드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사진만 찍으면 이 녀석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 녀석은 염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걸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대로 드론에 적용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척지에 있는 포장을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초분광 영상이랑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을 해서 간척지에 있는 필드를 찍었었는데요.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콩이고요.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적 그 간척지의 포장, 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포장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처리들을 한 구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처리를 한 구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처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상일 박사님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한 게 이제 다중분광 영상이랑 서멀 열화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수를 해준 구역이랑 관수를 하지 않은 구역의 콩의 수분 스트레스를 표현 가능할까라는 걸 해봤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미관수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균 값으로 놓고 보면 온도가 1.5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룹 간에 상이하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8월 19일 같은 경우에 미관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붉은색이 많죠, 녹색보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관수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만을 가지고 두 구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한 차이, 1.5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방법들의 드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농업은 실질적으로 이경환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지만 고령화 그리고 개별 관리로 인해서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일한 관리, 지역 브랜드화 이런 것들, 들녘 경영체 이런 개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연구들은 사실은 5G 기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데이터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5G 기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규모가 바뀝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는 평택에 있는 RPC에서 관장하는 약 100헥타 규모의 농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간 해상도 4.4cm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약 15기가 정도 데이터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영상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뭐냐면은 그 생육이랑 품질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 수확량이랑 품질에 관련된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추출하면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수확량도 많고 단백질이 낮은 아주 고품질 쌀이랑 수확량도 좋고 단백질이 많은 품질이 아주 낮은 쌀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밑거름 시비량을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수확량을 좋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단백질 함량을 낮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처방까지 가능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드론으로 취득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나상일 박사님 말씀하셨던 농가들의부터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면은 우리가 드론이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서 처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환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괴산의 노지 스마트 농업 그리고 경북 안동의 노지 스마트 농업이 사실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 중에 괴산을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런 넓은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드론 시스템이랑 센서를 어떤 콤비네이션, 어떤 조합을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나 박사님 말씀 중에서도 필요한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목적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세 가지 조합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분간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1000 나노메타의 데이터들을 224개의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다중분광 센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GB의 레드 엣지 NIR의 서머리 같이 달려져 있는 형태.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중분광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올해 이제 취득한 데이터인데 실질적으로 괴산 지역의 콩 재배 예상 지역이 54헥타입니다. 그 54헥타를 저희들이 그냥 RGB 영상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요. 그 콩 재배 지역에서 각 품종에 대한 것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지에 대한 생육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생육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생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빨간색은 약 120g 정도, 평방미터당 120g 정도. 그다음에 녹색은 300g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9월달 영상이고 이게 10월달 영상입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계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계열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비교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 데이터들을 취득하면서 제가 이제 5G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게 농업에서는 5G라는 개념이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 54헥타의 괴산의 데이터를 취득을 해보니까 초분광을 가지고 데이터를 찍으면 한 번 찍으면 150기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중분광 A 타입이라는 얼텀이라는 다중분광을 사용을 하게 되면 12기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익의 레드 엣지 MX라는 걸 하면 10기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저희들이 이 모든 센서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에 약 170기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콩 생육 기간 동안에 찍으면 콩만 1테라 1000기가바이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테라의 데이터가 한 지역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로만 가지고 풀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니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작물 중에서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일주일 또는 2주에 한 번 제주에 들어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루에 찍어 올리는 데이터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비행에 취득되는 데이터가. 그래서 초분강 가지고 찍을 때는 100기가 나오고요. 다중분강 A타입은 21기가. 그다음에 B타입은 약 7기가. 이걸 한 번 플라이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보통 하루에 3번 아니면 4번 플라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데이터로 얻는 게 250기가, 300기가의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다중분강 4번 하루 비행을 하면 약 85기가가 나오고요. 이 85기가를 센서에서 이제 외장하드로 트랜스퍼 하는데 26분, 외장하드에서 컴퓨터로 트랜스퍼 하는데 24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의 트랜스퍼에만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초분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차 트랜스퍼에서 158분, 2차 트랜스퍼에서 155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만 저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 키스트라는 국가 연구기관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냥 다이렉트로 센서에서 그냥 데이터를 날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5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의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100%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기가를 날리더라도 10여 분 이내에 아마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된 농업에서 이제 5G라는 기술이 정말로 도입되어야 될 기초 단계가 왔구나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제주도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정말 데이터의 이송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5G 통신을 이용한 준실시간 모니터링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약 300분 걸리던 이 데이터의 트랜스퍼 시간을 5G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10분 만에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아웃풋을 농가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영상을 찍고 그 데이터들을 백업 받는데 300분을 소요한 다음에 그걸 비행기에 또는 배를 타고 와서 처리를 해서 이런 며칠이 걸릴 걸 이런 통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거의 준실시간 개념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사실은 이제 그 키스티라는 국가기관이랑 같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제 농업에서의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